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상전화, 주식상담 전화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영의정 아나운서 권재은, 아나운서 김세영입니다. 네, 오늘 시작은 장 초반 상승 출발하는 듯 했더니 결국에는 하락세로 마감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쭉 빠졌어요. 맞아요. 네, 이렇게 하락장일수록 뭔가 종목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는 시점이실 것 같은데요. 그 고민 저희와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화번호 바로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02-2000-4919번, 02-2000-4919번으로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 문자,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샵 2034로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 전문가분들이 아주 냉철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포토 상담도 받아보고 있습니다. 다양한 종목들에 대한 고민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문자 그리고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 전문가분들께서 시원한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주상전화, 주식상담 전화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 시장 어떤 이슈가 핫했는지 알아보는 하루 장터 시간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사가 되어주실 세 분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신일섭 소장 그리고 이성웅 차장, 정태근 이사님 나와 있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역시나 하락세로 마감해서 투자 인사이트가 절실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계 말고 이제는 반지로입니다. 언팩 행사가 있었죠. 갤럭시 24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지만 이제는 갤럭시 링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인터플러스 지난주 금요일장에 상한가 기록한 데 이어서 오늘도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이 밖에도 제주 반도체, 다른 반도체, CXL 관련주들까지 오늘 강세 흐름 나타냈던 하루였습니다. 과연 이 갤럭시 24 관련주 그리고 갤럭시 링 관련주들 계속해서 상승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세 분 통해서 먼저 팻말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모두 올긍정이 나왔습니다. 사실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인터플럭스를 비롯해서 제주 반도체, 네오셈, CXL, 갤럭시 S24 관련주들 일제히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이성웅 차장님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 내내 이런 종목들 계속해서 지켜보면 좋을까요? 이번 주 내내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올해 상반기 때 계속 이런 부분이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역시 이제 온리 디바이스 AI 등 결국 본다고 하면은 갤럭시 얘기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지금 이 생산이나 이런 부분의 이슈가 계속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좀 우리나라 관련주들을 좀 얘기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AI라고 한다면은 우리나라 이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AI 전방에 전방에서 기술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그 AI 서비스 관점에서 지금 중소형주들이 이 지금 시장에서 부각을 받는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AI 쪽에서의 이슈에 대한 또 방향성을 정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AI 쪽에서의 이 속도를 내는 부분은 저는 계속 지속될 확률이 높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반도체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 결국 메모리 가격이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이 트렌드는 HBM이나 이 다층 반도체 쪽으로 갈 확률이 이 AI 쪽에서의 트렌드와 함께 갈 확률이 높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전반 기업들보다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AI 쪽에서
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과 연결이 많이 돼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갤럭시 링 같은 경우에도 우선은 갤럭시 링에 대한 뭐 관련주들을 많이 좀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온 디바이스 AI와 관련된 종목들이 묶어서 지금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를 좀 슬림하는 전략도 지금은 다시 한번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지만 이런 추세는 이 단기간이 아니라 상반기 때 계속될 확률이 높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뿐만 아니라 상반기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지켜봐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신일섭 소장님께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 갤럭시 링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고 관련주들 뭐 지난주부터 상승 흐름이 나온 만큼 뭐 지금 담아봐도 괜찮은 종목들이 좀 있을까요? 근데 갤럭시 링은 지금 나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는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이고, 대신에 이제는 정말 포트폴리오가 다양해졌다. 삼성전자에 아이언맨 그 연기하신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이 아이언맨이 지금 펼쳐지는 세상은 얼마 남지 않은 미래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둘씩 지금 시연이 되고 있어요. 지금 로봇 관련주 중에서도 이렇게 외골격형 아이언맨이 신는 신발이나 이런 것들, 거기서 이제 영화 보시면은 그 공군 장교 친구가 다리가 절단되지 않습니까? 아이언맨이 그 선물을 하죠. 그런 것들도 지금 로봇 회사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영화 속에만 있던 현실들이 실현이 되기 시작했다. 레디 플레이어 원 같은 시대가 지금 정말 온다. 갤럭시 링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뭐 손바닥에 끼는 무슨 뭐 장갑형도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상상으로는 뭐 글러브를 끼면 그 글러브에 AI가 있는 그런 모습들.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어느 그 신체에 적용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다 AI가 입혀진 다채로운 그 기기들이 출현을 한다. 그러니까 그 다채로운 기기들이 출현하면 할수록 이제 뭐 지금까지 상상된 것들이 현실된 것만 생각해봐도 애플의 비전 프로는 이제 물안경식으로 얼굴에 쓰죠. 눈에 쓰고, 갤럭시 버즈나 이런 거 귀에 끼고, 링은 반지고, 나중에 제가 말한 대로 뭐 글러브가 나오던 아니면 부츠에서도 뭐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적용될 수 있는 AI가 적용될 수 있는 디바이스가 굉장히 확대가 되죠. 그런 것들이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혼자 다 하던 그 시절에서 이제는 기술력을 논의하는 걸 떠나서 일단은 기회가 생긴 거죠. 다른 기업들에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혼자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아지니까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뚫고 계속해서 그동안 얘기 드렸던, 그렇잖아요. 뭐 밸류체인 처음부터 끝까지 해가지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다 하던 거를 나누기 시작하는 그 명확한 구분이 생기는 것, 거기서 기회가 생겼던 것들이죠. 아까 뭐 CXL이든 뭐 그것도 다 퀄리타스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제주 반도체까지 이렇게 지금 가장 신기하게 생각하시는 것들이 그거잖아요. 예를 들어 아프리카 오지에 여행을 떠났는데 거기 인터넷이 잘 안 터지겠죠? 남극이든. 정말 펭귄이랑 무슨 저기 악어한테 말을 걸어야 되는 상황에서 원주민을 만났더라도 원주민한테 인터넷이 안 터지는 그 상황에서도 번역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지금 원주민 언어는 안 됩니다만 나중에 언어가 추가가 되게 되면 그런 것도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디까지 더 발전될지는 알 수가 없는 노릇이고, 다만 34년 만에 일본 증시가 최고치를 기록하고 이 미국 같은 경우에 엔비디아, AMD가 날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지수가 마이너스를 겪고 있다는 이 현실이 너무 안타깝긴 하지만 어떻게든 뭐 찾아내야죠. 그래서 계속 얘기를 드렸잖아요. 미국은 그냥 아무거나 그냥 골라도 그냥 얽혀서 올라가요. 그냥 실수를 조금 해도 돼요. 종목 선택의 실수가 큰 손실로 이어지지 않으나 우리는 종목 선택을 실수를 해버리면은 엄청난 차이가 나버려요. 오늘도 지수는 하락을 했는데 날아간 것들은 완전히 초폭등을 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갤럭시 링 수혜주도 가리셔야 될 것으로, 일단은 지금 인터플렉스가 대장인 것 같죠? 인터플렉스가 대장이고, 거기서 이제 퀄리타스 반도체는 원래 갤럭시 링 수혜주 이전에 아까 말한 대로 제가 그 구분이 명확해지는, 우리도 이제 팹리스 그리고 그 이전에 그 아예 설계의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그쪽까지 움직이니까 거기가 강하게 움직였던 거죠. 그 중에 하나가 퀄리타스 반도체였던 것이고, CXL 관련주, 갤럭시 링 관련주로 엮이기 이전에 이미 움직임이 있었던 것이고, 이 지금 두각을 나타낸 것은 이제 이수페타시스가 부러웠던 인터플렉스 같은 업체, 코리아 서키트,
이런 데죠. 대덕전자, 심텍. 그동안 이수페타시스랑 똑같이 기판하고 있다가 쟤네는 MLB만 파고 있다가 대박이 났네. 야, 우리도 MLB 팔 걸 했지만 이제는 뭐 MLB를 파지 않았더라도 또 다른 쪽으로 엮여서 이렇게 갈 수 있는 인터플렉스에게 일단 기회가 온 것 같고요. 그래서 인텍플러스랑 인터플렉스랑 틀립니다. 인텍플러스도 가고 있긴 하지만 그 갤럭시 링 관련된 인터플렉스예요. 인터플렉스가 지금 대장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 대장주의 움직임을 잘 봐야죠. 제주반도체도 보시면 계속 저기가 가버리니까 제주반도체 다음 후발주에게 기회가 오잖아요. 인터플렉스가 저렇게 가버리면은 코리아 서키트, 무슨 심텍, 대덕전자 이런 데서도 기회가 오겠죠. 해성 DS는 아예 전장용으로 처음에 따로 갔고 나머지 이제 이수페타시스, 해성 DS를 부러워하던 나머지 기판 업체들 있죠. 여기에 기회가 올 수 있죠. 왜냐면 갤럭시 링이 이게 링 동그란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안에 기판이 플렉서블한 것도 있어야 되고 리지드한 것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개가 엮인 것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술력을 갖고 있던 기판 업체들 얘네들한테 기회가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기판 관련주들로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뭐 갤럭시 S24, 뭐 갤럭시 링뿐만 아니라 AI 관련주들의 호재가 될 수 있을 만한 소식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셀 울트먼 회장이 한국을 방문한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SK 뭐 최태원 회장과의 만남도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태근 이사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국내 기업에서도 뭐 엔비디아 같은 그런 상승할 수 있을 만한 기업이 나올 수 있는 건지 뭐 협업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기업은 나올 수가 있겠죠? 나올 수 있을 건데 중요한 건 이제 엔비디아만큼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까 관건이겠죠. 지금 아시겠지만 국내 같은 경우에도 개인적으로 저는 그 비상장에서 리벨리온의 회사를 상당히 좀 좋아하는데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 되게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엔비디아만큼 시장의 어떤 확장력이라든지 그리고 주식시장에 주목도라든지 그러니까 만약에 리빌리온의 회사가 상장이 돼서 삼성전반큼 커지느냐 이런 게 관건인데 우리나라는 항상 그렇잖아요. 그런 기업들 나오게 되면은 테마로 끝이 나버리게 되고 그리고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고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은 참 그런 게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제2의 엔비디아 그리고 MS 이런 회사들이 우리나라도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뭐 그런 것들로 주목을 회사 어떤 커지는 그런 것 주목하지 않고 단지 어떤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테마로 사라져버린 게 상당히 개인적으로 안타깝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 결론은 뭐냐면은 그런 회사도 나올 겁니다. 나올 거지만은 중요한 건 그런 회사들이 과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큼 클까?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뭐 샘 올트만이 뭐 하이닉스 최태원 회장을 만난다는 얘기가 있는데 글쎄요. 만나서 이 HBM 공급에 대한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은 뭐 AI 반도체에 대한 어떤 생산 이런 것들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앞으로 이제 얘 가속기란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도가 많이 수요가 많이 올라갈 건데 그런 어떤 그 필요도 올라갔을 때 어떤 그 확보라 될까요? HBM 어떤 확보 이런 것들 목적으로 해서 만나는 거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SK하이닉스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그 외에도 다른 기업들 필요에 따라서 파운드리와 연관된 기업들은 또 만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트만이 오는 것이 와가지고 우리 어떤 기업들을 만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은 그와 관련돼 가지고 어떤 또 새로운 수혜들이 나타나는지 조금 전에 뭐 인터플렉스 얘기가 나왔듯이 그동안 조용했던 종목들이 뭐 이런 AI 이슈로 인해 가지고 또 오는 종목들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뭐 거기에 일단 주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AI 관련주들 어떤 뉴스 나올지 계속해서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이슈는 바로 일요일도 영업합니다입니다. 오늘 오후장에 단통법 폐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이 폐지된 건데요. 과연 유통주들 이 이슈로 좀 살아날 수 있을지 세 분 통해서 일단 팻말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세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중립 두 분, 부정 한 분이 나왔습니다. 사실 뭐 오후장 들어서는 뭐 이마트나 뭐 롯데쇼핑 같은 종목들이 굉장히 강한 상승 탄력 받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립을 들어주신 이유가 무엇일지 이성웅 차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뭐 이 이슈로 신저가 행진을 벗어나기는 어렵다 이런 뜻일까요? 그쵸. 우선 의무 휴업에 대한 폐지 부분이 지금은 이제 뭐 아시겠지만은 이 오프라인 쪽에서의 그 실적보다도 이 온라인 쪽에서의 판매나 이런 부분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실적에 뭐 연관이 되면서 많이 상관계 수는 옛날만큼 떨어진 건
코로나 이후의 사실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마트도 뭐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 이마트 쪽에서의 의무 휴업이나 이런 부분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이마트 자체적으로 이 관계사의 건설 쪽에서의 리스크 부분도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온라인닷컴이나 이쪽에서의 이 적자에 대한 부분을 탈피하는 그런 게 1순위로 되어야 주가가 이런 모멘텀으로 가는 부분이 랠리가 될 수 있겠지만, 단순 이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간단한 이슈로 끝날 확률이 높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온라인 쪽에서의 빠른 이 전환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좀 이 가속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더 주목을 해야 어떤 이 영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더 득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신혜석 소장님께도 한번 여쭤볼게요. 부정팻말 들어주셨는데 역시나 좀 단기적인 이슈로 봐야 될까요? 단기적인 이슈조차도 되지 않는 흐름이죠. 아, 오늘 네. 그런 급등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뭐 안타깝습니다. 뭐 코스트코랑도 비교를 많이 하는 뭐 유튜브 그 저기 뭐 쇼츠나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근데 코스트코가 그렇게 없는데 멀리까지 가서 쇼핑을 하는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 보면 되겠죠. 주차장도 개떡 같고, 그렇죠? 카트 다 부딪히고. 근데 왜 가죠 거기를? 거기서만 파는 물건이 있고 거기서만 사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가잖아요. 근데 이마트는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노브랜드는 좀 평이 좋더라고요. 노브랜드에서만 살 수 있는 좋은 상품이 있다. 좋은 가격에. 근데 이마트는 맨날 댓글에 다 똑같은 얘기밖에 안 달려 있어요. 주차도 힘들고 그냥 내 밑에 있는 편의점에서 조금 돈 주고 더 그냥 사지.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 제도의 변화로 뭐 주말을 하나 늦는다는 거는 큰 변화가 없는 것 같고, 만약 너 는다고 하더라도 24시간 영업을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 조금 변동이 있겠죠. 지금 10시까지밖에 안 하죠. 옛날에 뭐 아주 오래된 얘기지만 뭐 킴스크럽 같은데 24시간 하면은 밤마다 그 서초구에서 그 연예인들이 몰래 그렇게 데이트를 즐겨요 거기서. 근데 기자분들이 막 그런 것도 그 취재해서 보도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아예 그런 것조차 안 되죠 지금은. 밤에 안 하니까요. 그러니까 24시간을 해도 모자른 지경인데 지금 24시간 영업은 풀지를 못하고, 이것도 지금 구별로 지금 저기 논의가 많이 서초구만 됐어요 지금. 그리고 지금 앞으로 돼야 되는데 뭐 홍준표 시장도 저기서 대구에서 하고 있는데 대구랑 서초구 그 정도.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전면적으로 풀리려면은 조금 어렵고, 전면적으로 풀리더라도 문제가 그 다 쿠팡이라든가 비마트 이런 데서 다 먹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배송을 이 24시간 밤에 한다고 하더라도 이마트에 상품을 시키느냐, 비마트냐, 쿠팡, 마켓컬리 거를 시키느냐, 거기서 이제 갈리는 거죠. 근데 기존의 그 소비자들을 만약에 온라인 배송이 24시간 허용됐다고 하더라도 빼오려면은 이마트에서만 혹은 쓱닷컴에서만 시킬 수 있는 특이한 상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부재하죠. 들어가 보셔도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비슷비슷하면 쿠팡 시키죠. 아니면은 가격 비교를 하고 조금 2, 3일 두려면 네이버를 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뚫으려면은 지금에 와서 뚫으려면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 왜냐면 이미 세팅이 돼가지고 거기에 익숙해져 버렸는데 그거를 되돌리려면은 그동안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릴 만큼 엄청난 노력과 비용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죠. 뭐 스타필드 만드시고 SNS 하시는 건 좋은데 댓글이나 SNS 보면은 그런 의견도 상당 부분 있거든요. 비판적인 의견을. 그런 것들을 어떻게 녹여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이번 제도의 효과가 있을까 하는데, 문제는 오늘 같은 날도 지금 역사적 저점 붕괴의 위기에 처했다는 거죠. 만약에 저 박스권 하단이 붕괴되게 되면 한 단계 더 레벨 다운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뭐 이마트 얘기만 너무 했지만 롯데마트도 똑같고요. 같은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통주 전반적으로 이런 개정안이 발표됐지만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핫했던 이슈들 두 가지 짚어봤고요. 지금 시간의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슈들 올라오고 있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시간 외의 특징주입니다. 오늘 정규장에서 반도체주가 시장을 이끌었죠. 그 안에서 온디바이스 AI라든지 CXL 같은 AI 반도체 신기술 관련주가 떠오르고 있는데요. 오늘장 뉴프렉스가 20%가 넘게 급등이 나왔고요. 시간 외에서도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히토류 관련주인 세토피아는 장 마감하고 호재를 전했는데요. 자회사와 함께 고순도 네고디뒻 금속 제조에 성공했다라고 밝혔고, 그러면서 역시나 주가가 시간외에서 상한가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STO 관련주인 갤럭시아 SM 장 마감 후에 상한가 기록했다가 상승폭을 조금 줄였는데요. 이 금융당국이 STO 허용이라는 통 큰 결정을 내리면서 관련주들의 주가 변동성이 있었죠. 오늘 장에서는 움직임이 없다가 시간외에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은 2차 전지주들이 정말 큰 하락세가 나왔는데요. 두 자릿수로 추락했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그리고 DS 단석, 장 마감한 후에도 소폭의 하락세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오랜만에 상승세를 연출했던 갤럭시아 SM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정태근 이사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주목을 못 받다가 오늘 지금 시간외에서는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다시 좀 주목을 받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시간이 그래서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온지는 일단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제 결론은 뭐 예전에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제 STO를 하게 되면서 누가 돈을 벌 건가 그게 관건이라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어쨌든 뭐 STO 시장이 열리게 되면서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아시겠지만 서울옥션이라든지 그 지금 말씀하신 갤럭시 SM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갤럭시 머니터리라든지 종목들 부각이 되고 있는데 과연 STO 시장이 열리게 되면 이 기업들이 돈을 벌까요? 물론 발행 시장에서 돈을 벌 수가 있겠죠. 그러나 계속해서 누가 이 시장에서 많은 파일을 가져갈 건가? 그게 앞으로 관건이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도 이제 유세용 차장님하고 이제 증권사가 돈을 벌 것 같다. 왜냐하면 플랫폼 때문에. 그러니까 답은 간단해요. 그 가상화폐 시장이 열리게 돼서 누가 돈을 가장 많이 벌었습니까? 그리고 예전에 ELW라는 게 15년 전인가 있었는데 그때도 누가 돈을 많이 벌었는가? 보게 되면은 결국 이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돈을 벌었고 그게 결국 증권사가 돈을 벌었었거든요. 그 ST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일단은 이제 발행을 하는 건 어차피 일회성이거든요. 그럼 이 발행을 하고 난 다음에 사고 파는 것이 이제 시장이 이제 커질 건가 그 얘기를 이제 앞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봤을 때 그 플랫폼을 과연 누가 가져갈 것인가 제도권으로 들어갔다. 보면 증권사가 될 수밖에 없다고 봐지거든요. 그리고 어찌 보면 이제 대형 증권사보다는 중소형 증권사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들이 어찌 보면 또 새로운 먹거리가 나왔다라는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중소형 증권사가 반응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뭐 갤럭시 SM이라는 회사가 안 좋다라는 것들이 아니라 결국 누가 돈을 벌 것인가, 누가 수익이 될 것인가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이런 갤럭시에 발행을 하는 갤럭시 SM 같은 이런 회사들보다는 일단 플랫폼 운영하는 회사들이 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말씀드린 게 반복해서 말씀드린 게 가상화폐 관련해서 보게 되면은 가상화폐 민간 가상화폐 거래소 돈을 상당히 많이 벌었잖아요. 영업이익이 뭐 88%까지 올라가는 기업까지 도약하게 되면서 강남에 뭐 건물도 사는 그런 현상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가상화폐 얘기를 꺼낸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 이제 플랫폼이 돈을 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갤럭시 SM의 어떤 주가 반응이 나오는 것들이 뭐 긍정적이긴 하지만은 지속성 측면에서 보고 그리고 수익성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이게 단기에 끝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플랫폼을 가져간 쪽이 앞으로 증권회사 쪽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게 된다라면은 뭐 소형 증권, 중소형 증권사가 저는 수혜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STO 관련주 가상화폐 시장이 좀 활성화가 된다면 어떤 기업들이 돈을 정말 벌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뭐 중소형 증권사도 얘기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는 오늘 정말 많이 밀렸던 2차 전지 한번 보도록 하죠. 에코프로 머티가 시간 외에서도 지금 하락세를 연출하고 있는데 사실 LNF의 적자 발표 이후에 2차 전지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성훈 차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오늘 정규장도 그렇고 시간 외에서도 일제히 하락세를 연출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살아날 기미가 좀 없을까요? 그쵸. 어떻게 보면은 원재료 이제 메탈 가격이나 하락세가 지금은 뭐 약간의 좀 하락세가 좀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지금 단기적인 수요가 살아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2차 전지 쪽에서 특히 이제 양극재 뭐 기업들에 대한 올해 전망을 좀 상향하기가 굉장히 좀 힘든 건 맞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LNF가 물론 이제 일회성 비용이 또 있긴 하지만은 연이 쇼크가 나온 다음부터 저는 이제 그 주가 떨어지는 것도 문제지만은 이 변동성이 그전에는 좀 잠잠해졌다가 다시 한번 변동성이 일어났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이 주가적인 측면에서 매매하는 부분이 또 어려워졌다는 것도 하나의 좀 부담감을 가져간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도 그 2차 전지 쪽 그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가지고 있으시긴 하지만 물론 이제 그 다음 주가적인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수급적인 영향 뭐 여러 가지가 다른 섹터 대비해서 많이 좀 녹아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이 펀더멘탈 뭐 기반으로 봤을 때는 밸류가 지금 높아지는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종목들에 대해서 접근하는 부분은 좀 유효하되 다만 이제 어떤 장기적인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하시는 부분은 좀 머리를 좀 많이 쓰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